안녕하십니까. 전자기학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전자기학 그러면 우리가 흔히 조금 어렵다고들 표시하지않아. 근데 실제는 전자기학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자세히 좀 따져보시면 전개만 쉽게 말해서 잘 아시면 자개는 좀 그냥 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자기학에 대한 내용을 잠깐 우리 어떤 내용인지 보고 그 다음 이제 1장 벡터부터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전자기학 그러면 크게 이제 전개와 자개로 나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이제 자기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크게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전하, 즉 전하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력이 미치는 모든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전개라고 불러요. 전개. 전개가 뭐요? 그러면 우선 뭐요? 전하에 의해서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힘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지려고 하니까 전개 안에 뭐요? 들어가면 전개의 세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전위도 있고 정전 용량도 있고 또 그 공간 안에 뭐요? 물질이 공기냐 진공이냐 또는 저련체로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유전체에 대해서도 따져보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크게 이제 전하에 의해서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해서 뭐요? 전개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고 그 다음 뭐요? 자, 여러분들이 자석이나 또는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 생기잖아. 그죠? 그 공간을 우리가 자개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개. 그래서 자기학 그러면 뭐예요? 전개와 자개를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실제는 전개라고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하에 의해서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전류가 뭐예요? 그럼 뭐예요? 전류가. 전하의 이동이 곧 전류거든. 그러니까 실제는 뭐예요? 전개와 자개는 딱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을 따지려고 하니까 구별해 놨지 실제는 얘와 얘는 뭐예요?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전자장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와 자개를 동시에 따지게 되면 그 이제 전자장이 되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들이 제가 뭐 처음이지만 전개를 얘기할 때 이 공간이라 그랬고 전개의 세기 즉 힘의 크기를 따지려고 보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크기도 존재하지만 방향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스칼라가 아니라 뭐예요? 벡터더라 이 말이에요. 벡터.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내용이 뭐예요? 우리 자기학 그러면 벡터, 전개, 자개, 전자장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파트를 구별하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자기학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벡터 처음 공부를 하실 때 저와 같이 전개 여기부터 뭐야? 제대로 천천히 보셔야 돼. 왜 그런가 하면 봐요. 이 전개편을 보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를 구해? 우선 들어보시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도 좋아요. 전개의 색이라고 하는 이를 구해요. 그럼 전개의 색이를 구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를 구하는가 하면 전위라고 하는 거를 구하거든요. 전위가 뭐예요? 그러면 전위는 우선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무한대에서 P까지 전개도터 DR이에요. 그러면 전개를 알아야 전위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잖아. 왜?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전개가 들어갔잖아. 그지? 그래서 전개를 구해야지 전위가 얻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전위를 이제 알고 나면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거를 얻게 되는데 정전 용량이 뭐요? 그러면 얘가 또 V분의 Q거든. 그럼 또 정전 용량을 구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 전위가 나와야지 정전 용량이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전개를 어떻게 구하는지 잘 안 해놨어. 근데 이제 전위를 얻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요 내용이 모르니까 전개의 세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야? 내한테 안 온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그죠? 그래서 이제 자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또 정전 용량을 얻으려고 보니까 얘가 또 V분의 Q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한 1, 2장 공부 안 하고 3장에 가서 이제 자기학 한번 해봐야지 하고 아무리 자꾸 내가
정전 용량을 하려고 해도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V분의 Q라 그랬잖아. 그지?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요게 공기, 진공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체 합시다. 그럼 뭐예요? 이제 매질이 바뀌는 거예요. 공기가 아니라 그 안에 뭐 여러분들이 석영이 들어갔다, 온모가 들어갔다 이러면 이제 힘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매체가 달라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유전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첫 시간에 자기학은 뭐부터 잘해야 돼요? 벡터, 전개 해놓으면 자기에 가면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왜? 전개의 세계 알면 자기의 세계 알 거고 전이 알면 자의 알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유전체 알면 여러분들이 자성체 알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처음부터 좀 잘 따져가는 습관을 좀 기르자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 자기학 공부를 하니까 내가 자 여러분들이 자격증 공부를 해.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 뭐 그 전기기사 시험에는 빈도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뭐 대충 이렇게 구별된다는데 뭐 벡터에는 몇 문제, 전개에는 몇 문제, 뭐 어느 정도 비중을 갖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뭐 원래 2013년도를 기준해서 보면 벡터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자격시험에서 자 한 문제 정도 나오면 한 문제, 안 나오면 없어. 그래서 0 내지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제가 적어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전개의 세기, 전개. 그러니까 전개의 세기가 아니라 전개라는 내용에서 뭐예요? 보통 전체적으로 보면은 20문제 중에서 7, 8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되고 그 다음에 자개해서 뭐예요? 자, 2013년도 기준에서 보면 9개에서 10개 정도 출제가 돼요. 그 다음 전자장이라고 하는 여기서 뭐예요? 맨 마지막 파트에서 3개 내지 4개 정도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년 보면 같아. 2013년도가 아니라 그 전도 가보면 늘 뭐예요? 요런 이제 빈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따라서 이제 이런 빈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여기까지 안 하고 여기 보겠다 이런 게 안 된다 그랬잖아. 자기학은. 그지? 그렇게 되니까 이런 이제 빈도는 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기학 공부를 할 때는 아무튼 벡터부터 내가 차근차근히 해 나간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 갖고 이제 벡터가 끝나면 이제 힘과 그다음 여러분들이 방향에 관한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크기와 방향에 관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전개의 세기를 따진다 그러면 이놈이 뭐예요? 힘이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단위 벡터라든가 기본 벡터라든가 이런 의미가 뭐예요? 다 이제 중간중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 1장 벡터부터 잘 한번 공부할 때 따져보시면 돼요. 우리 그 1장의 내용이 비록 이렇게 이제 벡터라고 해서 기본 내용을 같이 보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전자계학을 해석하기 위한 뭐예요? 가장 기본 의미를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벡터라고 했지만 실제는 이제 이렇게 크게 뭐야 스칼라와 벡터에 관한 이제 구별을 한번 해보시면 자 이제 스칼라는 뭐고 벡터는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 갖는 뭐예요? 물리량이라는 얘기고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뭐예요? 동시에 갖고 있는 물리량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스칼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예요? 자, 크게 이제 전작이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은 스칼라 의미 자체가 뭐예요? 일을 하는 우리 의미라든가 전이라든가 이런 의미들이 이제 우리 스칼라에 해당이 되는데 하여튼 스칼라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크기만 갖는 물리량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스칼라 표기를 할 때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표현 방법 자체는 우리가 이탈릭 체를 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탈릭 체를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하면은 그냥 뭐야 쉽게 이제 고딕체가 아닌 이탈릭 체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표현 방법을 벡터와 스칼라를 구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스칼라에는 이제 어떤 이제 물리적 의미가 있냐라고 보면은 자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뭐 예를 보면은 제가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일이 있다 그랬지, 그죠?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뭐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크기만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W 하는 것은 뭐예요? 이놈은 스칼라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자, 전이 우리 이제 전자계약에서 주로 많이 봐야 되는 내용만 보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전이도 뭐예요? 이것도 크기만 있기 때문에 스칼라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뭐 우리 물리적 의미로 보면은 이제 질량이라든가 자, 그 다음 뭐예요? 여기에는 이제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이제 내용으로 보면은 스칼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스칼라 의미는 이렇게 이탈릭체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 크기만 갖고 있는데 두 번째 뭐예요? 이제 벡터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벡터. 자, 벡터라고 하는 것은 자, 이놈은 크기와 자, 그 다음 자, 방향을 동시에 자, 갖는 물리량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동시에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고딕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표현 방법은 자, 고딕체, 즉 자, 이탈릭체로 표현한다 그랬으니까 스칼라는 자, 벡터는 뭐예요? 고딕체로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벡터 A 또는 벡터 B 또는 벡터 C 이런 게 있다면 뭐예요? 이렇게 이제 고딕체로 표현을 하거나 또는 뭐예요? 자, 또는 이렇게 이탈릭체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벡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 표기를 하거나 또는 뭐예요? 우리가 뭐를 찍기도 해. 점을 찍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도트.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탈릭체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뭐예요? 도트를 찍어줘도 자, 이놈도 뭐예요? 벡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할 때 뭐를 쓰냐 이 말이에요. 뭘 쓰냐 하는 건데 아마 고딕체로 표현하려면은 이렇게 뭐예요? 제가 이제 고딕체를 이렇게 또 한 번 더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뭐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이제 아니면 뭐예요? 그냥 이탈릭체로 표현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걸로 표현을 하든 아, 저거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는 물리량이니까 스칼라랑 구별하기 위해서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아마 같이 좀 중복해서 표현을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뭐야? 벡터에는 이제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는 것들을 보면은 자, 이렇게 전개의 이제 우린 앞으로 세기를 다뤄줘야 되는데 전개의 세기 하는 뭐야? 요 이는 뭐라는 얘기예요? 벡터다 이 말이에요. 크기도 있고 뭐를 갖고 있다, 방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은 뭐 전자계약이 전개와 자개잖아. 그러면 이제 자개의 색이 H 하는 것도 뭐예요? 자, 이놈도 마찬가지로 자, 이놈도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아니면 이제 뭐 또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다루는 것 중에서 이제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힘 F. 자, 힘 F 마찬가지 뭐예요? 자, 이놈도 뭐 크기도 있고 방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뭐 속도 하는 것도 뭐예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도를 V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럴 때는 봐요. 그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 고딕이나 이탈릭체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한다 그랬는데 뭐 도트를 찍어줘도 되고 동시에 이제 두 개를 좀 혼용해서 같이 쓴다 그러는데 그런 이유가 이 속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이놈이 어때? 뭐 이렇게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고딕체 쓰기가 좀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뭐 이렇게 화살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혼용을 해서 좀 같이 써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좀 알아보시면 돼. 실제로 이제 뭐도 뭐 많이 써야 되는 내용 중에서 이제 변이 같은 경우도 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이를 표현할 때 L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놈도 고딕으로 쓰려고 하면 그렇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탈릭체로 표현을 하고
화살표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벡터 표현을 좀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스칼라와 벡터에 대한 이제 의미를 우리가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스칼라는 크기만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이제 더 다룰 내용은 없고 이제 말 그대로 1장은 벡터에 관한 내용이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이제 벡터의 종류에 대해서 보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벡터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크게는 이거예요. 단위 벡터, 기본 벡터, 법선 벡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자, 얘는 뭐냐 이 말이에요. 단위 벡터. 자, 즉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벡터를 취급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단위 벡터와 기본 벡터를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데 우선 단위 벡터 표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요. 자, 흔히 이렇게 이제 R 또는 자, A 이렇게 해서 이제 고딕체로 표현을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표기를 할 때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요것을 우리가 이제 단위 벡터 표현으로 가장 많이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했듯이 R하고 화살표 또는 A하고 이렇게 화살표로 벡터 표시를 해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벡터를 나타낼 때 R이나 A로 이제 우리가 가장 표준으로 많이 쓰는데 이 단위 벡터가 뭐냐라고 물으면 자, 여러분 크기는 1이고 오로지 이제 크기와 방향이 있다 그랬으니까 크기는 1이고 방향만 나타내는 벡터다 이 말이에요. 방향만.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단위 벡터다라고 이제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즉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 이런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런 이제 벡터가 있다고 해봐요. 제가 이렇게 A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얘를 이제 벡터 A다라고 했어요. 자, A라고 하면은 기준이 얘라고 해봐. 자, 이게 이제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기준을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에 A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얘를 O라고 하고 얘를 P라고 했어요. 이제 벡터에서는 요 출발점 크기도 있고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이 요 방향의 벡터다 요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출발점을 벡터에서는 우리가 이제 시점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출발점을.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종점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 시점, 종점이라는 이제 용어를 써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뭐라는 얘기예요.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기준. 요 기준 했을 때 요런 방향으로 A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면 요 각을 이제 세타라고 하고 이제 요거는 고딕체니까 벡터 표현이고 요 벡터 A의 크기는 이제 이태릭체로 A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든가 아니면 크기니까 뭐라고 해도 돼. 자, 이렇게 이제 고딕체로 표현해서 크기니까 절대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그 A 벡터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기는 요거고 그다음 벡터가 O에서 P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향하고 있잖아. 그 벡터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 해줘야 되니까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표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단위 벡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이제 A 벡터를 표현할 때 봐요. 자, 고딕체로 A라고 하는 벡터는 크기는 A다. 그 다음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방향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 그죠? 우선은 이제 표기 방법이니까 방향을 표시할 때 이렇게 단위 벡터를 이렇게 표현해 준다 이 말이에요. 요때요 R이라고 하는 얘가 단위 벡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A 벡터를 표현했을 때 요 놈을 뭐라고 부른다? 요 A를 제가 말해서 이제 A 이렇게 이태릭체라 그랬고 아니면 자, 이렇게 쓴다 그랬지. 그죠? 고딕체 쓰고 절대치. 그 요게 이제 크기다 이 말이에요. 요 A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크기는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벡터에서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크기가 돼? 선분
O, P점이라고 하면 종점을 P점이라고 하면 선분 OP의 뭐예요? 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벡터 A의 크기가 된다 하는 뜻이지.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 이렇게 표현됐다면, 요게 이제, 단위 벡터는 어떻게 돼? 라고 물으면, 자, 단위 벡터는. 자, 제가, 이렇게 R로 표현했으니까, R은 뭐예요? A 벡터 크기분의, 뭐, 벡터 A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단위 벡터다. 이 말이에요.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정계의 색이나 자계의 색이도 다 뭐라 그랬어요? 벡터라 그랬잖아. 벡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해석이라든가 이제 우리 정전계 들어가 보면 알지만 어때요? 벡터지만 물음이 크기만 물을 때도 있어요. 벡터라고 해서 꼭 뭐 벡터로 다 표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크기만 물으면 그냥 크기만 답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선 이제 순수 요 의미로만 보면은 이렇게 크기로만 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뭘로 물으면 정계의 색이나 자계의 색이를 벡터적으로 물으면 반드시 뭐 방향 표시에 단위 벡터가 뭐야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벡터를 주고 나중에 뭐야 요 단위 벡터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크기의 분의 뭐야 전체 벡터해서 뭐야 이렇게 이제 단위 벡터를 구하는데 요 크기를 구해보면 항상 뭐가 나온다? 전체 크기는 항상 뭐가 돼야 돼?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크기는 항상 1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되겠죠? 자, 그다음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자, 기본 벡터다 이 말이에요. 자, 기본 벡터가 되는데 요 기본 벡터는 뭔가 하면은 자, 용어가 달라졌어요. 이제 기본 벡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좌표계에서 자, 좌표계에서 예를 들어서 좌표계 중에는 이제 직각좌표도 있고 원통좌표도 있고 구좌표계도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좌표계는 뭐예요? 직각좌표계예요. 그럼 이제 직각좌표계에서 뭐예요? X축이다 Y축이다 Z축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를 우리가 뭐예요? 기본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계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각 성분의 각 성분의 방향을 뭐예요? 나타내는 단위 벡터다 이 말이에요. 각 성분의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본 벡터라고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봐요. 좌표계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 한 99% 거의 대부분이 뭐야 직각좌표계를 쓰니까 이제 직교좌표계, 직각좌표계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2차원이 되는 XY축이라면 직교좌표계 이렇게 부르는 거고 우리는 이제 3차원의 공간을 좀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제가 미리 뭐야 직각좌표계를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너가 뭐 자, 이렇게 XY 뭐 Z축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뭐야 X축, 얘가 Y축, 얘가 뭐야 Z축이요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게 바로 뭐야 직각좌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에서 뭐예요 방향 표시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미리 한번 해보면 이거예요. 이런 직각좌표계에 만약에 임의어 A라고 하는 벡터가 있더라. 이렇게 여기 이렇게 A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고 해봐. 자, A라고 하는 벡터가 있을 때 요 A 벡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요 3차원의 직각좌표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자, 모양을 그렸어요. 자, 그러면 자, 요런 뭐요? A라고 하는 요런 벡터가 있다면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요 A 벡터의 요 성분이 뭐예요? 요 성분이 X 성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X 성분.
X 성분이 돼서 우리가 A 벡터의 요거의 크기를 AX다. 요렇게 놓는 거고, 그 다음 뭐야? 자, 요게 이제 A 벡터의 Y 성분이다. 이 말이에요. A 벡터의 Y 성분이 되는 거니까 요 성분을 뭐야? AY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AY. 자, 그 다음 A 벡터의 이제 Z 성분이 되는 거니까 요 Z 성분을 뭐야? 크기를 AZ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계에서 각 성분의 이 말은 뭐예요? 좌표계의 각 성분, 제가 각 성분을 표현했잖아. 요거는 X 성분, 요것은 뭐예요? Y 성분, 요거는 뭐예요? Z 성분 이 말이에요. 각 성분의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각 성분 표현은 했으니까 X 방향이요 하는 것을 표현해 줘야 되잖아. 왜?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니까 AX라고만 하면 요건 크기밖에 없잖아. 그래서 방향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향 표시를 해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본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향이요, 요 방향이요, 요 방향이요 하는 것을 뭐 나타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나타낼 때 우리가 기본 벡터라고 하는데, 요 기본 벡터, 직각 좌표계에서 우리가 기본 벡터는, 자, 표기를 할 때 X 방향이니까 AX, 그 다음에 Y 방향이니까 AY, Z 방향이니까 AZ, 이렇게 뭐야, 표기하든가, 아니면 이제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자, I, J, K,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흔히 이제 두 가지의 기본 벡터 표시가 있는데, 그 뭐를 쓸 것이냐 하는 것은 뭐예요? 뭐 아무것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자격시험을 보신다 하더라도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어떨 때는 AX, AY, AZ, 어떨 때는 뭐예요? I, J, K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뭐 이놈은 뭐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제 그 미국식 표현이라고 하면 되고, 얘를 뭐예요? 좀 일본식 표현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흔히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뭐예요? 쓰기가 좀 쉬우니까 앞으로 I, J, K로 뭐예요? 기본 벡터를 표현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I, J, K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AX라고 하는 X 성분의 크기를 표현할 때는, 자, 여기다가 이제 X 방향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내가 여기다가 I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I구나. 이렇게 이제 X 방향 표시로 I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Y 방향 표시로 뭐라고 한다? 이제 J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 Z 방향의 표시로 저는 이제 뭐라고? 이제 기본 벡터를 K로 쓴다 그랬어요. K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임의로 준 요 A 벡터 표시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라고 하는 벡터는 봐요. 벡터 A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AX라는 요 성분이 X 방향이라는 뜻으로 뭐를 쓰는 거예요? I라고 적고 AX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I라고 하는 것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 그러면 기본 벡터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자, 이게 이제 Y축 방향으로 AY의 크기를 갖고 Y축 방향이다 하는 게 뭐예요? 기본 벡터 J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AY다 이렇게 적으면 되고, 플러스 뭐예요? 이제 Z 방향의 표시는 K로 쓴다 그랬으니까 K하고 뭐예요? AZ다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뭐예요? 이제 A 벡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여기 X 방향, Y 방향, Z 방향의 의미는 또 우리가 뭐라고 불러라고 물으면 그놈은 뭐예요? 기본 벡터라고 불러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렇게 또 법선 벡터 하는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법선. 자, 이제 법선 벡터 하는 의미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예요? 자,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떤 뭐예요? 내가 평면을 S라고 하면은 평면 S에 대해서 수직인, 자, 단위 벡터,
조금 이제 간단히 적으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평면 S에 대해 수직인 단위 벡터를 우리가 법선 벡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또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벡터의 곱을 해보면은 스칼라적과 벡터적 하는 의미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봐요. 여기가 이제 A 벡터가 있고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가장 이용하는 거에서 뭐를 이용하느냐 하는 의미니까 이렇게 B 벡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A 크로스 B 벡터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미리 보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자, 요거를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부른다 이 말이에요. 크기는 AB 사인 세타가 된다 그래. 크기는 AB 사인 세타다. 요 말은 이제 요 내용은 우리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럼 크기가 AB 사인 세타가 되니까 자, 봐요. 요 AB라고 하는 것은 이태릭체 표현이고 요거는 이제 벡터 표현이잖아. 그러면 요 크기는 A다 이 말이고 이제 요 크기는 B다 이 말이에요. 요 각을 뭐야? 세타라고 놓은 거잖아. 그러면 A 벡터 크기는 그냥 요 크기잖아. A 벡터 크기는 요거네 요 말이고 그죠? 요 크기다 이 말이에요. A 벡터의 크기 요거. 자, 그 다음은 이제 B 사인 세타가 되다 보니까 B 사인 세타는 뭐야? 자, 이렇게 직각으로 내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면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은 요 길이 크기가 뭐야? 요 길이가 B가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요? B 사인 세타 크기가 되네. 그죠? 그러면 요 A에다가 B 사인 세타를 곱했잖아. 곱하게 되면은 결국 뭐야? 요 길이에다가 뭐를 곱한 거예요? 요 길이를 곱한 거지. 그죠? 이렇게 곱해놓고 봐요. 곱해놓고 보면은 내가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렸다고 해봐. 이렇게 그리면 결국은 뭐예요? 자, 요게 요렇게 갖고 와서 요렇게 보면 어때? 요 길이나 요 길이 같지. 그죠? 같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요 면적이 되는 거잖아. 요 면적. 즉 쉽게 말하면 벡터 A의 크기는 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B 사인 세타의 크기는 요 길이니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이렇게 되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됐잖아.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니까 결국은 이 면적이 되는 거지. 그죠? 이 면적이 되는데 요 삼각형 요 면적이나 요 면적이 같잖아. 같다 보니까 자, 의미가 어떤 의미가 돼? 요런 뭐야? A 벡터와 B 벡터라고 하면은 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뭐예요? 곧 뭐가 되는 거예요? AB 사인 세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왜 법선 벡터를 하는데 미리 얘를 하는가 하면은 평면 S에 대해서 수직인 단위 벡터라 그랬잖아. 그러면 크기는 A 크로스 B의 크기는 뭐가 나왔어요? 이런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요거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벡터가 되는데 요 벡터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방향은 뭐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법선 벡터 표현으로 n이라고 표현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법선 벡터 표현으로. 그럼 n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요게 뭐예요? A에서 B 방향으로 요렇게 뭐예요? 오른 나사 진행 방향으로 이 말이에요. 오른 나사 진행 방향으로 A에서 A 크로스 B는 A에서 B 방향으로 요렇게 회전할 때 오른 나사 진행 방향으로 요런 벡터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 크로스한 벡터는 또 다른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다른 이런 C 벡터가 되는데 요 A 크로스 B 한 벡터의 방향이 뭐예요? 요 면적과 뭐다? 수직인 방향의 벡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요런 의미를 적어서 뭐라고요? 이렇게 법선 벡터라고 해서 뭐예요? n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 크기 자체는 뭐예요? 1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요 법선 벡터라고 하는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크기고 요게 뭐예요? 단위 벡터. 즉 우리가 말하는 일반 의미로 보면 단위 벡터, 기본 벡터, 그 다음에 뭐예요? 법선 벡터가 다 같은 개념이잖아. 요건 지금 뭐를 나타내고 있다? 요 면적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의 뭐예요? 벡터라고 하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게 뭐예요? 방향이 된다는 얘기고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크기와 방향을 뭐예요? 동시에 이렇게 벡터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수직인 요런 벡터는 요렇게 뭐예요? 법선 벡터로 표현을 해서 요렇게 가는 게 이제 정방향이에요. 플러스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만약에 이게 어떻게 돼버리면 미리 알아둬봐요. 어차피 하지만 또 해봐요. 하고 또 하시면 되니까. 만약에 얘가 뭐 B 크로스 A를 한다 라고 하면은 이게 같지 않은 거예요. 크기는 똑같아. AB 사인 세타 크기는 같다 이 말이에요. 크기는 같은데 A 크로스 B하고 B 크로스 A는 봐요. 항상 벡터는 뭐 방향이 있기 때문에 크기만 같아서 같은 게 아니잖아. 방향도 같아야 되잖아. 근데 방향은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A 크로스 B는 A에서 B 방향으로 회전할 때 A에서 B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할 때 오른나사 진행 방향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B 크로스 A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B에서 A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잖아. B에서 A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진행할 때 오른나사 진행 방향이 돼야 되니까 그 오른나사 진행 방향은 어떻게 돼? 아래로 이렇게 뭐 향하는 벡터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방향을 플러스 정, 이 방향을 뭐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뭐야? 요 진행 방향이 뭐라면 A 크로스 B가 되면은 요 진행 방향, 이것도 법선 벡터잖아. 이것도 법선, 이것도 법선이에요. 법선이지만 너는 뭐야? B 크로스 A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뭐야? 방향 표시. 역방향은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되겠지,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법선 벡터다라고 불러준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서 그 의미적으로 봐서 이제 단위 벡터와 기본 벡터와 법선 벡터가 있는데 단위 벡터도 크기는 1이고 기본 벡터도 크기는 1이고 법선 벡터는 뭐예요? 크기는 다 1이에요. 크기는 1인데 어때요? 용도가 다르지, 그죠? 기본 벡터는 어디에 쓰고? 좌표계에 쓰는 거예요. 근데 단위 벡터는 좌표계가 아닌 뭐예요? 전체 어떤 크기와 방향을 나타낼 때는 뭐를 써야 돼? 단위 벡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법선 벡터는 어때? 어떤 크기에 대해서 뭐야? 수직인 벡터 수직인 이런 벡터를 나타낼 때는 또 뭐야? 법선 벡터를 표현해서 이제 표기를 나타낼 때 이렇게 n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그게 이제 법선 벡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구별해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써야만 이제 뭐가 가능해? 말 그대로 이제 정계의 세기, 자계의 세기가 정자계를 합치면 뭐예요? 전자기하고 다인데 다 벡터라며. 벡터가 되는 거니까 뭐 그 표기가 만약에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배워갈 뭐예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이제 따질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되니까 자꾸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짚으셔야 되는 거예요.